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좀 켜냈는데 전체적인 골고른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긴 했었습니다. 잠깐만 요 전광판을 살짝 보시면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를 드렸지만 2차전지 계속해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고, 밸류업 쪽으로도 좋은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원전도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자율주행도 최근에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 특히나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력설비 인프라 쪽도 고점을 찍고 피크 논란이 잠깐 있었지만 빠르게 또 피크 논란에 대해서는 무력화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오늘 일부 게임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고, 우주 항공 쪽도 급등, 로봇도 강세.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HLB 그룹주들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매 영상마다 제가 똑같은 키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리고 있죠. HLB는 개별 이슈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좋은데 HLB는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과 HLB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무관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그래도 좀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빠질 시세들이 그래도 시장 빨로 인해서 덜 빠지는 상황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최근에 뭐 이슈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FDA 현장 실사 일정 통보를 받은 HLB 절차 순항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11월 중순까지 임상 연구 현장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일정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은 9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심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 9월 20날 재심사 요청이 들어가고 10월 20까지 C1으로 가느냐 C2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C1으로 가게 되면은 11월 20까지 FDA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근데 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허가가 아니라 허가일 수도 있고 또 보류일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실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C2로 가게 되면 6개월이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제 어디로 얼만큼 걸리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HLB가 미국 FDA로부터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허가 심사의 일환으로 우리가 비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상연구 현장 실사 일정을 통보를 받았다. 자, 그래서 이달 말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아다리가 잘 맞으면 11월 중순까지 비모 실사를 딱 끝냄과 동시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고 FDA 허가 깔끔하다 해서 이렇게 클린하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5월 달에 5월 말경에 하한가 두 방 맞으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이때 어쨌든 제조 공정 CMC에 대한 문제였고, 임상 데이터라든지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약물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로 CMC 제조 공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를 실제로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아니고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조 공정을 가서 엄청 뜯어보고 살핀다? 이것도 의미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또 비모 일정도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솔직히 11월 20까지 해서 속전속결로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끝을 못 낼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번에 지적받았던 이 CMC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이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를 17번이나 통과한 글로벌 빅파마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이너한 이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화장실에서 똥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 화장실 위생 가지고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실제로 회사에 실사가 나온다는데 화장실 청소 하나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이나 중대한 사항들이 아닌 상태에서 지난 5월 달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학회가 있었죠. 뭐 아스코 같은 데서도 임상 데이터를 굉장히 훌륭하게 또 발표를 했었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실 11월 20일 안쪽으로 최종 승인과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가오는 10월 20일까지 이제 며칠도 안 남았어요. 10월 20일까지 C1으로 가느냐 C2로 가느냐가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먼저 기다리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11월 20일
20이냐 3월 20이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C2에 걸려서 3월 20일까지로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해도 무조건 3월 20날 발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발표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C2에 걸린다라고 해도 너무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HLB를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과 이슈들만 놓고 봤을 때 또 그러한 데이터들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적지 않은 규모로 티키타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또 큰 자금들이 나갔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전형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바스켓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하게 HLB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장이 좋은 날 HLB는 최종적으로는 하락 마감이 됐다라는 점은 너무나 아쉬울 수는 있는데,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견고했고 좋았거든요. 버텼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잘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내리지도 않은 만큼 무난하게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HLB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 2차전지 무조건 보셔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도 또 2차전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2차전지 준비하세요, 2차전지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도 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HLB 한 종목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비중을 100% 몰빵 때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HLB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게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포트폴리오를 바꿔줄 타이밍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부 현금 여력이 있다면 괜히 엉뚱한 거 반도체 같은 거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또 이상한 테마주들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확하게 딱 2차전지, 그냥 대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차전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라는 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주가를 계산을 합니까? 결국에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 주식수 있잖아요. 발행 주식수. 그러면은 주가가 됩니다.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 시총이라는 걸 구하려면 결국에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에요. PER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익 승수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느냐? 프라이스, 가격이잖아요. 가격에서 수량을 곱합니다. 퀀티티. 그리고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익이 나온다. 이해되시나요? 자, P 곱하기 Q 빼기 C를 하면은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구할 수가 있고,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 주식수를 하면 적정 주가가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이 PQC 중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P랑 Q의 연관성이 조금 높아요. 리튬이라는 시세에 연동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빠질 건 없다. 그래서 동결. 그 다음에 Q, 수량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뭐 독일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 얘네들이 뭐 지원금을 더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가지고서 보조금빨로 조금 더 판매량이 증가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거나, GM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신차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Q는 실제로 지금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 비용은 더 빠질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연타 두 방으로 때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또 전기차에 대한 어쨌든 중국 내수 시장만이라도 다시 한번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면 그래도 광물 가격의 하락이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장의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익 방어는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2차 전지를 무조건 편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영상마다 드리고 있는데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접근하실 만한 종목 솔직히 말하면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모멘텀에다가 조금 초점을 둬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거 실리콘 음극재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이제 LG 엔솔 쪽으로다가 오더를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주문을 많이 넣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존에 15개의 습식 공정에서 이제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공정 자체를 세이브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생산되려면 15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10개로 5개가 세이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과정이 세이브된다라는 거는 뭐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세이브가 될 거고 인건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똑같은 걸 생산을 하더라도 혹은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걸 생산을 하더라도 기존의 15개의 습식 공정 대비해서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생산을 했을 때 배터리 가격이 20% 정도 낮아진다더라.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익이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익이 확대되면 번 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다시 한번 또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순환 구조로 이어가고 이런 구조와 흐름을 겪다 보면 지금 2차전지 캐즘이라고 하는 이 수요 침체 국면은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슬슬 하나씩 시그널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기회를 반드시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섹터 반드시 여러분들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거듭 한 번 더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뭐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솔직히 저점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나 제이오 같은 종목들도 좋습니다. 바닥권이기도 하잖아요. CNT 도전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정수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코팅 재고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 파이프라인이 2개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싱글월,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저렴한데 성능도 그냥 뭐 평타치는 멀티월, 이렇게 2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티놀이라 그래서 가격은 싱글홀보다 저렴한데 성능은 멀티홀보다 좋은 거, 이 중간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이오가 나노신소재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LG엔솔 쪽으로는 이제 물량적인 측면, 오더적인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시 생산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LG엔솔은 이미 추세를 뭐 전환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셀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여러분들께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폭과대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로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이 차세대 배터리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삼성 SDI가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일본이 조금 더 기술력은 좋지만 아직 전기차 EV에 들어갈 전고체 배터리는 표준이 없고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고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준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하죠.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상용화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나 SK에 대비해서 증설에 있어서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증설이 보수적이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증설을 공격적으로 누리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 이상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 구축해야 될 그 생산 라인을 기존의 뭐 3원계 배터리 혹은 ESS로 들어가는 배터리 뭐 다 좋아요. 그런 거 좋지만 이 전고체 라인으로 아예 증설을 해서 생산을 해버리면 하이레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단 초반에 전고체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프리미엄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삼성 SDI가 거의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SDI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삼성 SDI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거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눈 감고라도 그냥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해외 시장을 좀 놓고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랑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렇죠? 신고가랑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있고 미국 시장은 다른 지수 다 똑같죠, 사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예 신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날아다니죠. 최근 시세에 폭등했습니다. 결국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힘에 입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지수들이 날아가는데 코스닥 아직도 밑바닥에서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유 좀 힘들어요. 꾸역꾸역 어떻게 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 있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근데 이제 결국에 그러려면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뭔가 종목들을 매수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섹터들 보유를 할 것들이 많지만 일단 저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로는 2차 전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파업 이슈가 있고요. 덩달아 중국의 철강 이슈 때문에 후판 가격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업은 제가 별도로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재인 것 같지만 그 악재가 진짜 실제로 악재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악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단순 노이즈다. 그거는 저가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악재와 노이즈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또 조선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 조만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기대감에 너무 많은 상승이 나타나면 오히려 11월 20일까지 결과 발표가 안 나온다거나 10월 20일까지 C2로 그냥 이래버리면 주가가 크게 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냥 진짜 심플하게 중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중립을 이제 벗어나는 시점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5분짜리 별도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서 2차전지 코멘트, 조선업 코멘트, 글로벌 시황 코멘트 정리해가지고 시황 영상으로도 또 올려드렸어요. 무료방에서 뭐 영업만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시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섹터를 다뤄드리면서 영업 한마디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쭉쭉 올리고 있는데 제가 뭐 수익 자랑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수익을 또 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알림을 꺼두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들어오셨다가 필요하실 때만 꺼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2차 전지 이 중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뭘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느냐? HLB는 HLB대로 보유를 할 건데 2차 전지 진짜 뭔가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아. 뭘 사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 같이 매집을 좀 진행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종목만 쏙 빼먹고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김 대표가 얼마나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직접 한번 들어와서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대신에 구독은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구독이 좀 뜸하십니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말 그대로 정말 100% 무료인 이 무료방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010-6644-3303으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달부터 너무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연휴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11월까지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기회 그냥 가만히 흘려보내면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 다 날아가고 있죠? 반드시 꼭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 대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방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